서연과 민수는 결혼 35년 차를 맞은 부부였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서로를 향한 애정과 신뢰로 단단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집은 자식들이 독립한 뒤에도 여전히 따뜻함으로 가득했고 작은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키우며 보내는 시간은 두 사람에게 소소한 행복이었다. 민수는 퇴직 후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고 서연은 지역 봉사 모임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늙어가는 삶이 더없이 소중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민수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처음엔 나이 들며 찾아오는 피로와 무기력 때문이라 여겼다. 민수는 최근 들어 퇴직자 모임에서 새로 시작한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라 바빠졌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거나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잔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서연은 남편이 새로운 활동에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민수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묵묵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태도는 단순한 피로 이상으로 느껴졌다. 예전에는 서연이 손을 잡으면 따뜻하게 맞잡아주던 그가 이제는 슬쩍 손을 빼거나 손이 차갑네라며 농담으로 넘기기 일쑤였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민수는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몰두했다. 서연은 처음엔 그의 건강이 걱정돼 물어보았지만 민수는 그냥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나 바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특히 두 사람의 스킨십이 줄어든 것이 서연을 가장 아프게 했다. 젊은 시절엔 서로의 손길만으로도 위로를 주고받던 두 사람이었다. 나이 들면서도 민수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거나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며 다정하게 말을 건네곤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민수는 서연이 다가가려 하면 오늘 좀 뻐근해서라며 몸을 피하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라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처음엔 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이런 날이 반복되자 외로움이 밀려왔다. 민수가 바로 곁에 있는데도 그녀는 혼자인 듯한 고독을 느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서연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민수의 변화가 혹시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 때문인지 고민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더 세심하게 그를 챙겼지만 그의 반응은 점점 더 무뚝뚝해졌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싹 텄다. 혹시 민수에게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서연은 그 생각을 애써 지웠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서연의 불안은 어느 날 작은 단서로 인해 폭발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오늘 퇴직자 모임에서 지역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야 라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서연은 평소처럼 그의 옷을 정리하다 세탁 바구니에서 민수의 셔츠를 꺼냈다. 순간 셔츠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가 쓰는 섬유 연제와는 전혀 다른 고급스럽고 낯선 향이었다. 서연은 셔츠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애써 내가 예민한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그녀의 의심을 키웠다. 저녁 식사 중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재빨리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깐 받아야겠어라며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식탁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먹던 민수의 행동과 달랐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그의 낮은 말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먹었지만 서연은 그의 어색한 표정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다. 민수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퇴직자 모임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핸드폰을 슬쩍 보았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에는 봄꽃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음에 또 언제 만날까?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는 읽은 표시만 되어 있고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죄책감과 함께 강렬한 불안에 휩싸였다. 며칠 후 민수의 가방에서 낯선 카페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영수증에는 2잔의 커피와 디저트가 적혀 있었고 날짜는 민수가 모임이라며 늦게 온 날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수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뿌리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불안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수의 귀가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이 아프더라도 모르는 채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결심했다. 민수가 집에 들어오자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해. 요즘 내가 나한테 멀어진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솔직히 말해줘.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좀 바빠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바쁜 거랑 나를 피하는 건 달라. 내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도 받고. 민수야, 나 너만 믿고 살아왔는데 왜 자꾸 날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민수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차분히 말했다. 향수? 아마 모임에서 누가 옆에 앉았던 거겠지. 메시지는 동네 모임에서 같이 일하는 분이 보낸 거야. 서연아, 내가 뭘 숨길 게 있겠어? 우리 나이에?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다. 그럼 내가 며칠 전 내가 카페에서 어떤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하면? 그건 뭐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그건 지역 프로젝트 때문에 만난 분이야. 동네 봉사 모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커피 마시면서 자료 정리한 거야. 정말이야. 서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지난 몇 달간 쌓인 불신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자꾸 숨기듯이 행동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우울했어. 퇴직하고 나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걸 너한테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민수의 말은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닫고 혼자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렸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온 부부였기에 민수가 그녀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 서연에게는 낯설고도 아픈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멀어진 태도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외롭게 했는지 그 상처의 크기가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우리가 35년을 같이 살아왔잖아.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다 함께였는데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는 거야? 나를 믿어줘. 우리 같이 풀어나갈 수 있어. 그녀의 말에는 단호함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의 마음을 열고 다시 예전처럼 서로의 곁에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민수는 서연의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띄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서연에게 그의 내면의 혼란과 죄책감을 고스란히 전했다. 미안해. 서연아.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오랜만에 민수의 진짜 마음을 보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집안은 두 사람의 대화로 따뜻하게 채워졌다. 민수는 처음엔 말문을 열기가 어려운 듯 머뭇거렸다. 그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뗐다. 서연아, 사실 퇴직하고 나서 내가 좀 무너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솔직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바빠서 정신없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 뭘 해도 허전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 서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수가 퇴직 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그의 내면이 그토록 깊은 혼란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민수는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동네 모임이랑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어.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자꾸 나를 너한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 너한테 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나 봐. 내가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의 말은 서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했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선택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오해를 낳았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나한테 마음을 안 여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야. 내가 힘들 때도 약할 때도 같이 있고 싶어서야. 우리가 부부잖아.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말이 맞아. 내가 바보 같았어. 너한테 솔직하지 못한 게 제일 큰 잘못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그 카페에서 만난 사람, 그건 정말 프로젝트 때문에 만난 거야. 동네 봉사 모임 리더인데 자료 정리한다고 커피 마신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겠지. 그 향수 냄새도 아마 그때 모임에서 누가 옆에 앉아서 묻은 거야. 내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은 게 잘못이야. 서연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도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민수야, 나도 미안해. 내가 멀어진 것 같아서 자꾸 의심했어. 내 옷에서 향수 냄새 나고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 보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해. 근데 그만큼 내가 내 곁에 없다고 느껴졌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민수는 서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내가 그런 불안 속에 있었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이어갔다. 앞으론 절대 이렇게 안 할게. 내가 힘들거나 고민 있으면 제일 먼저 너한테 말할게. 우리 같이 풀어나가자.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이 민수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깨달았다. 나도 약속할게. 너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내 마음을 들어볼게. 우리 이렇게 오해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안에는 민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었다. 민수는 퇴직 후 찾아온 정체성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하나씩 꺼내놓았고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위로를 건넸다. 서연은 또한 자신의 불안과 외로움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민수는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따뜻한 말로 응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부로서 더 단단해지는 길임을 깨달았다. 대화가 끝날 무렵 민수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다. 서연아, 너 없으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 고마워 정말.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민수야, 우리 같이 늙어가는 거 이렇게 나쁘지 않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월과 오해를 딛고 다시 찾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서연을 지역 프로젝트 모임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서연은 민수가 만났던 여성이 동네 봉사 모임의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며 민수 씨가 서연 씨 자랑을 많이 했어요.
같이 봉사하실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녀의 밝은 미소에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금 확인했다. 그 사건 이후 서연과 민수는 서로에게 한층 더 솔직해지기로 다짐했다. 그들은 지난 오해와 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혼자 고민을 안고 있던 습관을 버리기로 했다. 그는 서연에게 작은 기쁨이나 걱정, 심지어 사소한 일상 속 불만까지도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민수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따뜻한 응원으로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한층 더 단단해졌다. 서연과 민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들의 집 뒤뜰에 자리 잡은 작은 텃밭은 두 사람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아침이면 함께 물뿌리개를 들고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돌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민수는 서연이 새로 심은 허브의 향을 맡으며 이거로 차 끓이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졌고 서연은 그럼 당신이 먼저 끓여봐라며 장난스레 응수했다. 텃밭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들은 흙을 만지며 햇살을 느끼며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처럼 그들의 관계도 매일 조금씩 더 싱그럽게 자라났다. 두 사람은 또한 동네 봉사 모임에 함께 참여하며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찾았다. 민수가 지역 프로젝트로 바쁘게 움직였던 그 모임은 이제 서연에게도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서연도 곧 모임의 활기찬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그들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행사를 준비하거나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에 동참했다. 민수는 서연이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당신 진짜 이런 거 잘해. 나보다 훨씬 낫네라고 말하자 서연은 그럼 내가 원래 다재다능했잖아 라며 웃었다. 봉사활동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간다는 기쁨을 선사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법을 다시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민수는 마당에 작은 나무탁자를 놓고 차를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늦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지만 따뜻한 차 한 잔과 서로의 체온이 그들을 포근하게 만들었다. 하늘은 주홍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더했다. 민수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내가 멍청하게 굴어서 너한테 상처 줬는데 당신이 날 다시 일으켜줬어. 고마워 정말. 서연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져. 앞으로도 같이 잘 살아보자. 그녀의 눈에는 부드러운 빛이 머물렀고 그 안에는 민수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세월이 쌓아온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오해를 딛고 다시 찾은 믿음이 녹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거나 서로에게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이 들문 그들에게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르쳤고 사랑은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꾸준히 타오르는 온기임을 깨닫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믿음의 균열은 깊은 대화와 진심으로 치유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더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갔다. 민수는 서연과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준비하며 농담을 던졌고 서연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들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조용히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서연과 민수는 서로에게 다시 없을 동반자였다.
그들은 세월의 풍파와 오해를 겪으며 더 깊은 사랑을 배웠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노년의 나날을 채워갔다.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서영과 민수의 이야기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믿음과 사랑의 가치를 보여준다. 오해와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주하고 대화한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노력과 이해로 더 깊어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오해로 멀어져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실은 때로 믿음 앞에서 약할 수 있지만 진심은 언제나 사랑을 되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서영과 민수처럼 당신의 사랑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